안녕하세요. 해상도 상승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주간지는 5월 4일부터 10일까지의 세 장면을 한호로 묶었습니다. 코스피 사상 첫 7천, 비거주 1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 그리고 중국 BYD의 1만대 클럽 진입. 따로 보면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호의 차례입니다. 코스피 7천 뒤의 거래 구조, 전세에서 월세로의 시스템 재편, 중국 부품 종속의 본질, 그리고 세 장면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까지 네 챕터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7천을 찍은 한 주, 외국인은 같은 주식을 12조 원어치 던지고 있었습니다. 5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899포인트, 13.6%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5조 9,736억 원을 순매도했고 7일과 8일 이틀만 따로 보면 12조 3,220억 원을 던졌습니다. 그 자리를 받은 것은 빚을 낸 개인이었고 신용공여 잔액은 36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갱신했습니다. 겉보기 풍경은 외국인이 비싸도 따라 산다였습니다만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한 해 전 코스피 4,000대에서 사들였던 외국인이 7,000대에서 청산을 하고 그 자리에 빚을 낸 개인이 들어선 것입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4,000에 들어간 사람과 7,000에 들어가는 사람의 위험은 같지 않습니다. 시총 증갑은 1,000조 원 중 800조 원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두 종목 시총 비중은 49.36%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주에 상승 종목은 392개, 하락 종목은 476개였고 코스닥은 1200선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를 찍는 동안 시장의 폭은 좁아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5월 10일 양도세 중과 부활을 둘러싼 풍경은 단순한 매물 잠김이 아니었습니다. 전세라는 시스템 자체가 종료되는 중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전국 월세 거래량은 16만 9,3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5% 늘었고 월세 비중은 66.8%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찍었습니다. 4년 전 같은 달의 45.6%와 비교하면 21.2%포인트의 점프입니다. 송파파크 하비옥 프루지오 3,636실 중 전세 매물이 단 한 건이라는 풍경은 그 추세의 끝점에 가까웠습니다. 겉보기엔 매물이 잠긴 풍경입니다만 그 아래에서는 1980년대 이래 한국 주거의 기본 골격이었던 전세 매매 두 축이 월세 매매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한쪽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부담을 키우고 다른 쪽에서 HUG 매입임대 3천억 확대와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를 가동합니다. 임대 공급 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제도로 이전하는 흐름이 정책의 핵심 의도로 읽힙니다. 같은 시기 1분기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5,632호로 전년 대비 62.4% 줄었습니다. 일본이 가격 장기 하락 국면에서 15년에 걸쳐 한 임대 시스템 전환을 한국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채 5년 안에 압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외곽 추격 매수자에게 진짜 무거운 질문은 가격의 합리성보다 매도해야 할 상황을 견딜 수 있는가 쪽이었습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BYD의 1만대 클럽 진입을 두고 안방 점령이라는 표현이 흔합니다만 진짜 위협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차 점유율은 1.4%로 표면상 미미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신규 등록된 전기승용차 7만 78대 중 36.5%인 25,595대가 중국산이었고 1년 전보다 14.8%포인트 급등한 수치였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지리자동차의 지분 투자와 핵심 기술을, KG 모빌리티는 체리자동차와의 공동개발 협약을 통해 이미 생태계 안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겉보기엔 안방 점령 풍경입니다만 그 아래에서는 부품 생태계의 점진적 종속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업계는 이를 ESR 알맹이 없는 껍데기 위험으로 부릅니다. 한 번 들어온 부품은
표준화와 코드화를 거치며 빠지지 않고 BYD가 자체 보조금으로 점유율을 사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2010년대 한국 태양광 산업이 같은 경로를 밟았고 그 가치사슬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세 장면은 모두 표면 가격 아래의 거래 구조를 묻는 같은 질문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7000에서는 외국인이 개인에게 청산 매도를 하고 있었고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 형태를 월세로 옮겨 부담을 이전하고 있었으며 자동차에서는 중국 부품사가 한국 완성차에 종속의 자물쇠를 팔고 있었습니다. 세 사례 모두 누구의 악의도 아닌 인센티브 구조의 정렬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표면 가격 아래의 거래 구조를 보지 않으면 헤드라인이 손에 쥐어주는 것은 환호 아니면 공포뿐이었습니다. 다음 호에서 주시할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36주를 넘긴 신용공여가 어디서 꺾이는지, 양도세중과 시행 후 첫 거래 통계가 외곽 추격 매수의 임계점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BYD의 1만 대 클럽 도달 여부와 부품 원산지